중국의 기술이 한국을 앞지를 거야. 한국도 긴장해야 될걸? 영국의 한 대학교. 두 학생이 자신들의 휴대폰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두 학생의 손에는 중국의 휴대폰이 들려져 있는데요. 도대체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예요. 오늘은 제가 왜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적어보려고 해요. 사실 처음엔 우연히 시작된 관심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저는 현재 영국 레스터에 살고 있고 드몽포트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어요. 디자인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 관심이 커지는데 제가 한국의 디자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바로 BTS 덕분이었어요. BTS는 정말 특별했어요. 어린 시절 그들의 음악을 처음 접했을 때 단순히 멜로디가 좋다거나 퍼포먼스가 멋지다는 수준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열정이 정말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에너지, 그리고 멤버들 간의 끈끈한 팀워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렬했죠. 처음 BTS를 봤을 때 그들의 무대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그들의 에너지가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았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그들에게 빠져버렸어요. BTS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들의 가사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도 한국어 단어를 하나하나 익히고 시간이 날 때마다 BTS의 노래 가사를 해석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도 늘어갔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생활 전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항상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한국 음식점을 가보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죠.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우리 한국 음식점에 가보는 건 어때요? 제가 요즘 BTS에 빠져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커졌어요. 꼭 먹어보고 싶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낯선 음식이라며 조금 망설이셨지만 제 간절한 부탁에 결국 동의하셨어요. 그 주말 부모님과 함께 레스터에 있는 한 한국 음식점에 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빔밥이라는 음식이 특히 눈에 들어왔어요. 비빔밥은 다양한 채소와 고기를 고추장과 함께 비벼 먹는 음식인데 그 맛이 정말 궁금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비빔밥을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죠. 사진으로만 봤던 오색찬란한 디자인에 약간 생소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한 입 먹자마자 그 맛에 완전히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엄마가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고 아빠도 다음엔 다른 한국 음식도 먹어보자 라며 만족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 음식으로 하나가 되고 가족에 대한 끈끈함이 더 생겼죠. 그날 이후 저는 더 깊이 한국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전통과 현대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을 향한 사랑이 커져갔죠. 그리고 그 즈음 제가 정말 흥분하게 만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삼성에서 BTS와 협업해 갤럭시 BTS 에디션을 출시한다는 거였어요. 보라색 외관에 BTS 로고가 새겨진 그 한정판 스마트폰을 보자마자 이건 내가 꼭 가져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단순한 핸드폰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BTS와 연결된 특별한 물건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자마자 저는 아빠에게 그 핸드폰을 사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아빠, 저 이번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삼성에서 BTS와 협업한 한정판 스마트폰이 나왔는데요. 이건 그냥 핸드폰이 아니라 BTS와의 특별한 연결고리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물건이 될 거예요. 아빠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조지야, 그거 너무 비싸지 않니? 그리고 내가 진짜 필요해서 사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핸드폰이 얼마나 저에게 중요한지 아빠를 설득하기로 했어요. 아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대학에 입학할게요. 핸드폰도 정말 아껴서 오래오래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더 열심히 해서 생활비를 보태드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저의 간절한 부탁에 아빠는 웃음을 지으시며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좋아. 그 대신 약속 지켜야 한다. 학업에 집중하고 핸드폰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해. 그렇게 아빠와의 협상 끝에 저는 드디어 그 소중한 갤럭시 BTS 에디션을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핸드폰을 처음 받아본 그날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 핸드폰을 손에 쥐었을 때 마치 BTS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휴대폰으로 BTS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 감동이 배가 되었고 매일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심지어 잘 때도 휴대폰을 놓지 않으려고 손에 묶어두고 잘 정도였으니까요. 왠지 그러면 꿈에서 BTS 오빠들이 저와 함께 할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그 소중한 핸드폰과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커피를 사러 나갔죠. 그런데 그때 저는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 BTS 에디션 핸드폰을 책상 위에 두고 나갔던 거예요. 커피를 사들고 돌아왔을 때까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공부에 너무 집중하느라 멍했거든요. 시간을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찾았는데 제자리에 핸드폰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뭐지? 핸드폰이 왜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도난당한 것이 분명했죠.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저는 그날 바로 도서관 관리실로 찾아가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가져가는 장면이 찍혔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CCTV 화면을 돌려본 결과 하필이면 제가 앉아있던 자리는 CCTV 사각지대였어요. 제가 커피를 사러 나간 동안 누군가 핸드폰을 가져가는 순간이 전혀 찍히지 않았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절망감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제 소중한 BTS 핸드폰은 그날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정말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고 제 핸드폰이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이게 정말 끝난 건가? 내 BTS 폰.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핸드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BTS와 한국에 대한 저의 애정이 담긴 상징이었고 그걸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죠. 폰을 잃어버린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런데 슬픔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를 다시 찾아왔죠. 대학 생활은 이미 만만치 않았는데 새로운 핸드폰을 살 돈도 없었어요. 레스터에서의 생활비와 집세,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새로운 핸드폰을 살 여유는 전혀 없었거든요. 부모님께도 더 이상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레스터의 집세가 비쌌어요. 대학 근처에 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저렴한 방을 찾아야 했지만 그마저도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겨우 구한 방도 월세가 워낙 비싸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거의 다 집세에 쏟아부어야 하니 핸드폰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새로운 폰을 살 여유가 없었죠. 그러던 중 제 친구 샤오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샤오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저와 같은 과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어서 평소에 자주 이야기하곤 했죠. 샤오가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쓰고 있던 화웨이 폰을 추천해 주었어요. 도지야, 내가 쓰는 화웨이 폰 정말 괜찮아. 중국에서는 엄청 인기 있는 핸드폰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꽤 좋아. 지금 당장 새 핸드폰 살 돈이 없으니까 화웨이 폰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샤오는 중국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특히 화웨이 폰을 자랑하며 요즘 중국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야기했죠. 저는 당장 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샤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솔직히 BTS 에디션 핸드폰을 잃어버린 이후로 너무나 절망적이었긴 하지만 연락을 취해야 할 상황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핸드폰을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처음 화웨이 폰을 받아들었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다는 느낌이었어요. 가격도 저렴했고 화면도 크고 카메라 성능도 나쁘지 않았어요. 당장 급한 상황에서 그 정도면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에 불과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건 배터리였어요.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사용할 만했지만
하루에 두세 번씩 충전해야 할 정도로 배터리 성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소프트웨어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순간에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핸드폰이 갑자기 멈추는 일이 잦아졌어요. 심지어 한 번은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아예 화면이 먹통이 되어버렸던 적도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AS 서비스였어요. 화웨이 폰이 자꾸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기러 갔는데 부품을 교체하고 나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어요. 게다가 AS 센터가 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곳까지 가는 것 자체도 번거로웠어요. 결국 AS 서비스마저 제 기대에 못 미쳤죠. 그때마다 저는 전에 사용했던 삼성 갤럭시 BTS 에디션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이런 문제들이 전혀 없었고 서비스도 훨씬 신속하고 친절했거든요. 저는 점점 더 삼성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만 갔어요. 삼성 핸드폰을 다시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당장 더 나은 핸드폰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참으며 화웨이 폰을 사용해야 했죠. 화웨이 폰을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쌓여갔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배터리 문제와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이미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그걸 고칠 여유도 없었고 새 핸드폰을 사는 건 더더욱 불가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을 동요하는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접하게 된 거죠. 기사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지하철에서 화웨이 휴대폰 폭발, 배터리 결함이 원인으로 추정. 기사에는 지하철 안에서 화웨이 폰이 갑자기 불에 타오르면서 폭발에 승객들이 대피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의 원인이 화웨이 폰의 배터리 결함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배터리가 과열되어 불이 났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읽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거 내가 쓰는 화웨이 폰이잖아. 나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불안감에 휩싸인 저는 곧바로 제 친구 샤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샤오에게 이 뉴스를 이야기하며 혹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거냐고 물어봤죠. 샤오, 방금 뉴스를 봤는데 화웨이 폰이 폭발했다고 하더라고. 배터리 결함이 원인인 것 같던데.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나도 지금 화웨이 폰 쓰고 있잖아. 하지만 샤오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조지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어느 브랜드든 배터리 결함은 있을 수 있어. 그건 그냥 아주 드문 경우야. 매일 수백만 대의 폰이 사용되는데 가끔 어쩌다 한두 대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쓰는 화웨이 폰도 문제 없잖아? 괜찮을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샤오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솔직히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하루 종일 화웨이 폰을 들고 다니는 것도 두려워졌어요. 그렇지만 당장 다른 핸드폰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안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로도 저는 화웨이 폰을 사용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충전할 때도 늘 신경이 쓰였고 혹시라도 배터리가 과열되는지 확인하느라 핸드폰을 만질 때마다 불안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기를 바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학교에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던 날이었어요. 과제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에서 화웨이 폰에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너무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손에서 땀이 날 정도로요. 순간 엄청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뉴스를 통해 봤던 그 사고가 떠오르면서 혹시 내 폰도 폭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급하게 충전기를 뽑고 폰을 잠시 꺼두기로 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도착한 후 다시 휴대폰을 켜봤지만 그 후에도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충전은 되긴 했지만 배터리 소모 속도가 너무 빨라졌고 금세 뜨거워지기 일쑤였죠. 이쯤 되니 더 이상 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겠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계속 이런 상태로 사용하다가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어요. 결국 다시 샤오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샤오, 이번엔 정말 심각해.
내 화웨이폰이 충전할 때 너무 뜨거워지고 지금은 배터리도 금방 닳아. 더 이상은 못 쓰겠어. 샤오는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조지야, 배터리 성능이 나빠질 수는 있지. 하지만 폭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냥 수리를 맡기면 될 거야. 하지만 이번엔 더 이상 샤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화웨이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문제는 수리조차 받을 돈이 없었고 새로운 핸드폰을 살 경제적 여유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가진 선택지는 거의 없었죠. 지금 당장 새 핸드폰을 살 돈도 없고 수리하는 것도 번거롭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결국 저는 그날 밤 핸드폰을 계속 켜놓지도 충전하지도 못한 채 하루를 보냈어요. 화웨이폰은 계속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상태로는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핸드폰이 필요 없는 날이 없다는 점이 더 답답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전에 사용했던 삼성 갤럭시 BTS 에디션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때는 이렇게 불안하게 지내지 않았고 서비스나 성능 면에서도 훨씬 안정적이었으니까요. 결국엔 임시방편으로 휴대용 아이스박스를 친구에게 빌려서 핸드폰이 과열될 때마다 거기에 넣어두는 식으로 핸드폰을 사용했어요. 불편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스트레스는 더더욱 쌓여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교수님이 절 부르셨어요. 저는 교수님과 대화를 하며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조지야, 요즘 성적이 아주 우수하더군. 그래서 내게 좋은 기회를 하나 소개해주고 싶어. 한국의 글로벌 기업에서 외국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내가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엄청난 기대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 일할 기회라니. BTS 덕분에 한국을 알게 된 이후로 한국에 대해 느끼는 관심과 애정이 깊어졌는데 이렇게 직접 한국에 가서 인턴십을 할 기회가 생기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요? 저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그동안 성적도 좋았고 디자인에 대한 열정도 누구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제출하는 과제에 대한 디자인의 창의성도 우수하고 널 지켜보고 있었거든. 이 제안이 나에게 왔을 때 널 추천해주고 싶었어. 그 순간 한국에서의 인턴십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줄지 상상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들었죠. 그동안의 불안함과 답답함을 모두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한국 인턴십 기회를 받은 후 저는 그동안 쌓여왔던 불안감과 고민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저를 더 큰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했죠. BTS를 통해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진 저로서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는 모든 것이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인턴십을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저는 모든 절차를 무사히 마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는 걸 느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보게 된 현대적이고 정돈된 도시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첫날 회사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새로웠어요. 회사 건물은 첨단 기술로 가득 찬 마치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이었고 직원들 모두 친절하게 저를 맞아줬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참여하게 된 프로젝트가 바로 삼성 갤럭시 폰 디자인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BTS 에디션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BTS 에디션 갤럭시를 소중히 사용했던 경험이 있던 저에게 갤럭시 폰을 디자인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영광이었고 저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전공한 디자인을 최대한 살려 이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디자인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했어요. 팀원들 또한 매우 협력적이었고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도 진지하게 검토해 주었어요. 예를 들어 갤럭시 폰의 색상 조합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했을 때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제 의견이 팀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동안 디자인을 공부해온 노력이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갤럭시 폰 디자인에 제 아이디어가 조금이라도 반영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삼성 갤럭시 폰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저는 단순히 디자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과 기술적 혁신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삼성의 기술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이상으로 사용자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까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갤럭시 폰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느꼈던 가장 큰 감동은 제가 BTS 덕분에 처음 삼성을 알게 되었던 그 순간과 이어지는 연결고리였다는 점이었어요. 그저 BTS 팬으로 시작해 갤럭시 BTS 에디션을 손에 넣었던 제가 이제는 직접 갤럭시 폰을 디자인하는 일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꿈만 같았죠. 삼성에서의 인턴십 경험은 저의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고 저는 이 기회를 통해 한국에서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인턴십이 끝나갈 무렵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참여하던 프로젝트의 팀장님께서 저와 동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동안 함께 고생했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가볍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 말이죠. 저와 팀원들은 모두 기뻐하며 팀장님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어요. 팀장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팀장님의 집은 그야말로 한국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죠. 스마트 싱크 기술부터 IoT 기술까지 모두 접목되어 있었고 한국의 첨단 주거 기술이 어떻게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는지 직접 체험하게 되었어요. 팀장님께서 거실에 앉자마자 목소리로 AI에게 명령을 내리자 커튼이 자동으로 닫히고 조명의 밝기가 조절되었어요. 로봇 청소기는 집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시작했고 TV는 자동으로 켜졌죠. 모든 것이 목소리 하나로 제어되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미래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와 동료들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팀장님의 아내분께서 준비해 주신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으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내분이 차려주신 음식이 바로 비빔밥이었어요. 이건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식이었죠. 제가 부모님을 설득해 처음 한국 음식을 맛보았던 것이 바로 비빔밥이었으니까요.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고 다시 비빔밥을 눈앞에 두고 보니 행복감이 가득 차올랐어요. 팀장님, 비빔밥은 제가 제일 처음으로 먹어본 한국 음식이에요. 부모님과 처음 먹었을 때 부모님도 엄청 좋아했어요. 저는 신나서 이야기했고 팀장님은 웃으며 그랬냐라고 하시고 추억이 깃든 메뉴를 선정한 자신의 아내에게 박수 한번 주자고 했어요. 저와 팀원들은 박수를 신나게 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비빔밥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행복해하자 저의 모습에 팀장님과 동료들이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죠.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식사도 맛있게 마무리되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팀장님의 아내분이 후식을 준비하는 사이 팀장님은 저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잠시 후 팀장님이 방에서 나오셨고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팀장님의 손에는 삼성 갤럭시라고 적힌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꺼내신 것은 바로 삼성 갤럭시 Z 플립 박스였거든요. 조지야,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성실히 일을 잘해주어서 감사의 의미로 이 선물을 준비했어.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감사하다고 연신 말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고 이 소중한 선물을 가슴에 꼭 안고 말았죠. 그때 다른 동료들이 저를 보며 어서 열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상자 안에는 삼성 갤럭시 Z 플립이 들어있었는데 그 색상이 바로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이었거든요. 이전에 출시되었던 BTS 에디션과 똑같은 색상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게 BTS는 한국을 사랑하게 만든 시작이었고 그런 BTS의 상징이 담긴 이 갤럭시
Z 플립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값지고 특별했어요. 조지야, 내가 BTS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특별한 색상을 준비해봤어. 전 세계 단 한 대뿐인 휴대폰이야. 그동안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수고했어. 팀장님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팀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죠. 동료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하며 제 손에 쥐어진 이 보라색 갤럭시 Z 플립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 순간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받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인턴십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배운 것뿐만 아니라 삼성 갤럭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또 BTS와 연결된 특별한 추억을 되새길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인턴십 이상의 의미였어요. 한국의 기술, 문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었어요. 삼성의 제품을 직접 다뤄보고 그 기술력을 체감하면서 저는 이제 다시 BTS 에디션이 아닌 새로운 삼성 갤럭시 Z 플립을 손에 넣고 있었죠. 그 폰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이 돋보이는 그 제품은 마치 제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해주었어요.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곳에서 제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좋은 나라가 아니라 저에게 꿈과 기회를 준 곳이 되었으니까요. 그 인턴십을 통해 배운 모든 경험과 기술은 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느꼈던 모든 소중한 기억들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 다시 취직해서 한국의 디자인에 이바지하고 싶다고요. 제게 잊지 못할 추억과 미래를 결정짓게 해준 한국에 다시 한번 감사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중국을 향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의 한 관광지, 수학여행을 하고 있는 일본 학생이 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연신 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도대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온 일본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키토 카와사키입니다. 평범한 일본 고등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행사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해외에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일본과 다른 환경에서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저희 학년은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년 해외 여러 국가 중 한 곳을 선정해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중국으로 다녀온 선배들이 여행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행이 아니라 생존 훈련이었어.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결국 편의점에서 컵라면만 사 먹었어. 길거리에서 계속 몰래 사진 찍히니까 진짜 불쾌하더라. 숙소에서도 중국 남자들이 따라와서 여학생들이 엄청 무서워했잖아. 선배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불쾌한 기억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배탈이 난 학생들이 많았고 공중화장실의 상태가 너무 열악해 화장실을 가는 것도 꺼려졌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물을 적게 마시며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길을 걷고 있을 때마다 일본인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중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사진을 찍어갔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학생들이 거절하면 오히려 화를 내며 더 가까이 다가오려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더욱 불편한 경험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관광지뿐만 아니라 숙소에서도 중국 남성들이 따라다니며 말을 걸었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숙소까지 따라와 강제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선생님들이 나서서 이들을 막았고 큰 소란 끝에 가까스로 상황이 정리되었지만 학생들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수학여행을 마쳐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학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제발 중국만은 가지 말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다행히 학교 측에서도 작년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이번 수학여행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여행지를 결정하기로 했고 최종적으로 홍콩, 태국, 한국이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제일 좋아. 교통도 편리하고 물가도 적당하고 쇼핑할 곳도 많잖아. 나 가족이랑 갔다 왔는데 일본보다 더 세련된 느낌이었어. 전철도 깨끗하고 길거리도 깔끔했어. 맞아. 음식도 맛있고 명동 같은 곳 가면 한국의 최신 문화를 바로 체험할 수 있어. 여학생들은 한국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최신 기술과 편리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이동하기 편리하고 일본보다 더 발전된 느낌을 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도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직접 한국에 가서 경험해보고 싶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일부 남학생들은 한국행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던 다이치가 가장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이 뭐가 좋다고 난리야? 원래 일본이 한국을 통치했었잖아. 그런데 요즘 한국이 유행하는 거 보면 짜증 나지 않아? 굳이 일본보다 못한 나라를 왜 가야 해? 처음에는 몇몇 남학생들이 다이치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박하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근데 너 한국 가본 적 있어?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다고 확신할 근거가 있어. 그렇게 싫으면 넌 안 가면 되잖아. 다이치는 당황한 듯 얼굴을 찡그리며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뉴스 보면 알잖아. 맨날 시끄럽고 이상한 사건도 많고 일본에서도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거길 갈 이유가 뭐야? 그러자 여학생들이 반박했어요. 그럼 일본 뉴스에서 일본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면 우리나라가 나쁜 나라가 되는 거야. 뉴스가 전부는 아니지.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는 점점 다이치에게 불리해졌어요. 처음에는 다이치를 지지하던 남학생들도 조금씩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이랑 일본이 비슷한 점도 많잖아. 음식도 맛있고 거리도 깨끗하고 일본에서 한국 여행 가는 사람도 많고 만족도도 높던데 결국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결과는 압도적으로 한국이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며 최종적으로 수학여행지로 선정되었죠. 여학생들은 기뻐하며 환호했고 대부분의 남학생들도 결국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이치는 끝까지 표정을 굳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날은 먼저 조퇴까지 하며 학교를 나섰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렇게까지 한국행을 반대하던 다이치가 다음날 수학여행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감정적으로 한국을 배척하던 그가 스스로 한국에 가겠다고 결정하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처음에는 학생들 대부분이 의아해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다이치에게 한국 싫어한다면서 결국 가는 거야? 라며 장난스럽게 물어보았지만 다이치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고 얼마나 별로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 말을 듣고 모두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다이치는 단순히 한국을 싫어해서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이치가 한국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이치가 전에 유이한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거 알지? 근데 유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 남성이 아니면 연애할 생각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한 나라 전체를 싫어하는 이유가 되었다니. 그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얽힌 감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 모인 학생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은 벌써부터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지 이야기하며 들떠 있었고, 일부 남학생들도 여행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치는 여전히 무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차피 별거 없을걸. 일본이랑 비교도 안 되겠지. 그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한국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로 걸어 나오자마자 학생들은 넓고 깨끗한 공항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우와, 공항 진짜 크다. 특히 자동화된 시스템과 정돈된 시설을 본 몇몇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학생들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검색하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 듯 소리쳤습니다. 여기 인천공항이 세계공항 순위에서 1위를 한 적도 있대. 서비스랑 시설 면에서 항상 상위권이래. 그 말을 듣고 몇몇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하며 감탄했습니다. 진짜네. 나리타 공항보다 크고 현대적인 느낌인데, 하지만 다이치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항이 좋다고 나라가 좋은 건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당혹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학생들은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전철역으로 내려가자마자 다시 한번 예상과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플랫폼은 넓고 깨끗했으며 자동화된 개찰구와 현대적인 디자인의 전동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철 내부는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어디서든 무료로 연결되는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우와, 여기 전철 진짜 조용하고 깔끔하다. 이거 봐, 전철에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있어. 학생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고 다이치도 무심한 척했지만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몇 번 주변을 둘러보더니 옆자리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생각보다 넓지 않아?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그리고 조용해. 일본보다 더 정리된 느낌이야. 다이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미묘한 표정 변화가 흥미로웠습니다. 서울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저마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건물 높다. 여기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곳 같은 느낌이야. 강남역 광장으로 나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높이 솟은 현대적인 빌딩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였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최신식 디지털 스크린이 번쩍였고 트렌디한 카페와 매장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다이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가방끈을 단단히 잡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운 고층 빌딩들은 도쿄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더 세련되고 정리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의 옆을 지나가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때?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아? 다이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서울이야? 그 순간 저는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예상보다 훨씬 넓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대형 디지털 스크린들이 건물 외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곳곳에서 최신식 전광판이 번쩍였습니다. 학생들은 사진을 찍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힐끔힐끔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여학생들이 조용히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들 봐. 다 키 크고 스타일도 좋지 않아? 그러고 보니까 다리도 엄청 길어 보이는데 누군가는 깜짝 놀란 듯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지나간 저 사람 진짜 아이돌처럼 생기지 않았어? 버스 안에서 흥분한 목소리들이 이어졌고 몇몇 여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다이치는 그런 분위기가 몹시 신경 쓰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못마땅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정작 그의 시선도 점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까라는 반신반의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이치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는 무심한 척 일부러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창밖을 볼 때마다 스타일리시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한국 남성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한 여학생이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이가 왜 한국 남자들이 좋다고 했는지 알 것도 같네. 그 말에 다이치는 눈을 번쩍 뜨고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여학생은 다이치의 반응을 보고 더욱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너도 알잖아. 유이가 전에 한국 남자가 아니면 연애할 생각 없다고 했던 거. 다이치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몇은 TV에서 보던 배우처럼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서 보기 힘든 트렌디한 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이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한국이 일본보다 못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굳게 새겨두고 있었고,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가 예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막 여행이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다이치는 벌써부터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학생들은 숙소에서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한국 편의점에서 산 간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몇몇은 삼삼오오 모여 다음 날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 한 분이 굳은 표정으로 복도를 지나가며 남학생들의 방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학생들은 놀라서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몇 초 뒤 얼굴이 굳어진 선생님이 방에서 나온 몇몇 남학생들을 데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다이치도 있었습니다. 곧이어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을 로비에 모아놓고 엄격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학생들 몇 명이 술을 몰래 반입해서 마시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학교뿐만 아니라 일본을 대표하는 학생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턴 더 엄격히 관리할 테니 숙소에서 허락된 활동 외에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하세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남학생들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로 인해 앞으로 여행 내내 선생님들의 감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한국을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제는 단체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학생들 중 몇몇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자유시간은 끝났다고 봐야겠네. 괜히 사고 쳐서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니야? 다이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불만스러운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결국 남학생들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여행 일정은 더 빡빡하게 변경되었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셋째 날 아침부터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날은 야외 관광지를 다니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이었지만 비가 오는 바람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방문하기로 했던 장소 대신 실내 관광지를 중심으로 다녀야 했고 예정되었던 자유시간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일본에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게 날씨도 안 좋고 선생님들은 감시만 하고 있으니까 여행이 아니라 견학 온 것 같아.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한국에 온 것이 의미가 없다는 듯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은 분명 일본과 달랐고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온 후 결국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게 직접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여행 망친 거 알아? 그냥 조용히 술 마신 것도 아니고 걸릴 짓을 왜 했어? 애초에 한국에 오기 싫어서 일부러 사고 친 거 아니야? 남학생들은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반박하려 했지만 결국 몇몇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도 그냥 가볍게 마신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앞으로 조심할게. 다이치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때문에 분위기 망쳐서 미안하다. 그 말을 듣고서야 여학생들도 불만을 조금씩 거두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생님들의 감시는 더욱 강해졌고 여행 내내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며 움직였고 단체 행동에서도 더욱 신중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갑갑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 내일 일정에 대한 공지를 했습니다. 내일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자유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제처럼 사고를 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면 개별 이동은 즉시 중단됩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즐기되 규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세요. 이 소식을 듣자 학생들은 환호했습니다. 비록 그동안의 사건들로 인해 자유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마지막 날만큼은 각자 원하는 곳을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어디를 갈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난 쇼핑하러 갈래. 명동 한 번 더 가고 싶어. 전통시장 가서 길거리 음식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때 한 남학생이 문득 말했습니다. 근데 일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을 가보는 건 어때? 옛날 건물이라든가 우리나라랑 관련된 장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 말에 몇몇 학생들은 흥미를 보였고 여학생들도 이에 동의하며 의견을 보탰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의 흔적이 어떤 식으로 보존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역사적인 장소를 직접 보면 뭔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일부 학생들은 자유여행에서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의 흔적을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다이치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결국 조용히 그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행의 마지막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을 단순한 여행지로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학생들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단체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자유여행을 시작하기 전 모두 모여 단체 사진을 찍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학생들은 한데 모여 사진을 찍으며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 명동 한 번 더 가서 쇼핑할래. 난 홍대 가서 카페 투어하려고. 전통시장 가서 길거리 음식 먹어볼래. 각자 원하는 장소를 정하며 들떠있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저는 어제 계획한 대로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의 흔적을 찾아가기로 한 친구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여정에 동참했고 의외로 다이치도 우리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왜 같이 가기로 한 거야? 한 친구가 다이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이치는 잠시 대답을 망설이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어딘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식 건축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거리 곳곳에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이를 보존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들도 많았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골목에 도착하자 일본식 목조 건물이 보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일부는 개조되었지만 여전히 일본 전통 가옥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내문을 읽어보니 이곳은 원래 일본인 거주 지역이었다가 해방 후 한국인들이 거주하면서 조금씩 바뀌어 온 곳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일본 가옥이네. 한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적인 요소가 섞여 있지 않아? 다른 친구가 건물의 지붕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몇몇 건물들은 일본식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그 위에 한국적인 장식이나 개조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일본의 잔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치는 말없이 건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그냥 없애지 않고 남겨둔 이유가 있을까? 다이치의 질문에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역사로 남기기 위해서 아닐까?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기억하면서 교훈으로 삼으려고. 그렇구나. 다이치는 여전히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몇몇 장소를 방문하며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식 건축물들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곳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어떤 곳은 한국식으로 개조되었으며, 어떤 곳은 아예 새로운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하자마자 학생들은 말없이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투옥하고 고문했던 장소였습니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서자 곳곳에 남겨진 흔적들이 당시의 참혹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감옥 내부는 차갑고 어두웠으며 좁은 독방과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일본인 고등학생으로서 저는 이곳을 둘러보는 것이 불편하면서도 꼭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치는 말없이 전시물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했던 일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갖고 있던 다이치가 처음으로 일본의 과거를 직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걸 깊이 배우지 않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다이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를 둘러본 후 우리는 숙연한 표정으로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에 치킨을 먹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곳이었지만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이야기가 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이치는 조용히 치킨을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건 일본에서 배운 적이 없어. 아니, 배웠어도 이렇게까지 와 닿지는 않았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직접 와서 보면 다르게 보이니까. 나도 이번 여행에서 많이 배웠어. 학생들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우리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저는 단순히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이 어떤 나라이며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치는 창가 쪽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곱씹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에 남긴 아픈 역사를 반성하며 앞으로 한국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젊은 층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와 같은 일본의 젊은 층은 한국을 사랑합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죄를 뉘우치는 일본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의 잔재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한국에서 일본인들이 꼭 봤으면 하는 장소들을 여러분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